예, 다음 페이지 쭉 일단 넘겨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분쟁 절차가 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징금 부과 이후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인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단 분쟁 조정에서 집단 분쟁 조정을 좀 강제적으로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개보에서 주시기도 하는데 그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단 분쟁 조정을 좀 지금은 사실은 그 공공기관은 이 집단 분쟁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은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단 분쟁 조정이 제기되어도 민간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게 되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어 버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성격 자체가 임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과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응하는 걸 강제로 한다라는 게 그런 발상이 맞냐? 차라리 이런 경우는 우리 집단소송 제도를 보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요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좀 약간 궁금했던 게 과징금 부과인데 그거 전제도 매출액에 이제 관련 산업 매출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까지도 현재 제도니까. 근데 매출액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뭐 좀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 소위 그 매출액이라는 기준이 뭐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좀 추론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적합하지가 않고 특히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해외 사업자하고 국내 사업자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 저희 이제 판단이었죠. 저도 그래서 제도 보완을 이런 데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디지털세가 이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세 당국과 함께 관련 매출액에 대한 파악의 방식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체 매출액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한 뭔가 함께 개보이나 또는 이제 다른 공정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세 당국도 마찬가지고 함께 뭔가 이 조사의 방법이나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만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그 주제에 관한 한 세계적인 그 국제적인 규범은 전체 매출액으로 벌써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법상은 관련 매출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전체 매출액으로 된다 하더라도 항상 목적, 정확성, 비례성, 효과성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정확한 매출액 산정 등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예. 다음 페이지 제가 또 다른 이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11회 정도 경품 행사 진행해가지고 그 수집한 고객 정보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팔았던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148억 원인가 돈 받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제는 이제 면회에 갔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었고. 그 추가 질의 알겠습니다. 네, 3. 이 건의 경우도 보면은 실제 이해관계자가 약 71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수로는 뭐 2,400개 정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실제 이 건과 관련된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240명인가요? 2,400여 명인가? 이 불법 매매 건이 있고 실제 소송에 관여했던 게 1,0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수백만 명이 가담을 하고 피해를 봤지만 실제 개별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회사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매매하고 수백억 벌고 몇십억 털면 되는 이런 구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서의 민사상 책임제도는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던 조건이 그 소위 본인이 불법을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증거 자체를
그 얻은 자만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돼 있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적정한 손해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는 집단 소송이 어느 정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보위에서도 제한이 있고 시민단체 제한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단 조정에 관한 문제는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려워서 근데 오히려 집단 소송 제도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으로 오히려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의원님 이런. 한 말씀만 드리면 집단 소송 제도는 어쨌든 이제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도 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소송과 또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각자의 제도적인 의의가 또 저는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서 소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저희 사회가 그러한 부분을 부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쟁조정 제도를 저희가 정부 안에다가 넣어서 이번에 국회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점을 하면 좀 추가적인 네. 논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쭉 봐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하나 질의. 예.